개항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볼게요. 개항 초기,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했을 때는 일본 상인이 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상인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제한을 해요. 활동폭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상인이 직접 조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리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선 상인을 매개로 한 거류지 무역을 행하게 되고, 이 개항장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객주와 여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리인의 활동을 하면서 객주와 여각도 초창기에는 성장을 하더라. 자, 처음에 10리로 거류지 무역을 10리로 제한했다고 그랬죠. 이걸 외우기 위해서 개항할 때 항구를 열잖아요. 그래서 항구를 열었던 1876년 항구를 열 때는 범위를 열잖아요. 항구를 열 때는 범위를 10리, 10은 열이죠, 열. 그래서 처음에 항구를 열 때는 10리로 제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항 초기에 일본은 영국산 면직물을 중개무역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자기네께 초창기에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면직물을 사다가 조선에다 파는 중개무역을 행해요. 그러면서 조선은 쌀, 콩, 쇠가죽 같은 1차 산업제품, 아무래도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1차 산업제품을 조선은 수출을 하고, 반면에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하는데, 이 영국산 면직물은 2차 산업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생산에 한계가 있는 1차 산업제품을 우리나라는 곡물 같은 거를 수출을 하고,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면직물 같은 2차 산업제품을 수입을 하더라. 1876년에 처음 조일수호 조규라는 걸 체결을 하고, 6개월 뒤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하고, 그때 조일 무역 규칙도 같이 체결을 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항하면서 일본과 체결한 조약은 3+2로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5개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조일수호 조규는 처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조약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록으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6개월 뒤에 체결을 하고, 원래는 또 하나가 82년에 조일수호 조규 속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수호 조규 속약, 이거는 일반적인 조약에 대한 내용이고, 3에다가 플러스 2는 이 조일 무역 규칙 혹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서 무역 혹은 통상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규정은 조일 무역 규칙 혹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서 무역이나 통상이란 단어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을 한번 체결을 하고, 이 조일 통상장정에 대한 수정이 83년도에 한번 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3+2, 일반 조약 3개에다가 무역과 직접 관련 있는 조약 2개에서 3+2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3+2 중에서 1876년에 체결된 걸 보면 처음에 조일수호 조규라는 걸 체결을 하죠. 여기서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오기 위한 기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래서 청해 입김을 없애려고 했고, 항구를 열어라. 그 얘기를 했고, 해안 측량권, 항구를 열고 배를 조선에 안착시키려면은 그 해안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을 달라. 그리고 영사재판권은 그렇게 해서 배를 안착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이 보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달라. 이게 처음에 조일수호 조규 첫 번째 처음 조약이에요. 그랬다가 6개월 뒤에 막상 거기에 안착해서 일본 상인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동거여였죠. 그래서 바로 6개월 뒤에 조일수호 조규에 대한 부록을 체결해요. 돈, 일본 화폐 사용하게 하고, 거류지 무역 10리로 설정하고, 외교관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여행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동거여예요. 아니, 동거여? 조일수호 조규 체결하고 부록을 고작 바로 6개월 뒤에 또 체결해? 동거여? 그래서 동거여 외우시고, 그 6개월 뒤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할 때 무역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조일 무역 규칙 혹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서 체결을 하면서, 여기서는 무지막지하게 무관세, 관세도 없이 곡식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무관세에다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한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을 했다. 이게 1876년에 체결된 세계의 조약이죠. 그리고 이모군란에서 청일전쟁까지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략을 당했나 보면은 1882년에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 있습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은 바로 6개월 뒤였죠.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6개월 뒤. 그리고 82년에는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서는 거류지를 50리로, 좀 더 거류지가 10리였잖아요. 그걸 50리로 좀 더 늘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년 뒤에 100리가 되고요. 요거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모군란 일어나고 청나라가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입김이 더 세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청이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지 통상권을 가져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보다 먼저 선수 쳐도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빨리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라는 걸 속히 체결하자.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하기 바로 한 달 앞서서
야 우리도 빨리 속히 체결하자 해서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체결을 해서 거류지를 우리도 심리에서 한 50리로 늘려야지. 그게 바로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고요. 조일 수호 조규 한 달 뒤에 이모군란을 해결을 하고 청나라는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받습니다. 이러면서 청상인들이 점점 침투하면서 청일 상인 간의 경쟁이 심화가 돼요. 개항 초기에는 일본 상인이 조선을 거의 독점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청나라가 해결하죠. 그러면서 청상인의 무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청나라와 일본 간에 이 조선을 두고 서로 먹으려는 상인들의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 수정이라는 게 체결돼요. 6개월 뒤에 조일통상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6개월 뒤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체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관세로 곡물에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게 한 게 조일통상장정이었는데 야 그래 그거 너무 심했어. 그러면서 수정을 하면서 그래 너희 무관세가 아니고 관세도 매길 수 있고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아니고 너무 많이 유출되는 것 같다 싶으면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막는 방공령도 너희들 쓸 수 있게 해줄게. 단 대신에 최혜국 대우 조건을 우리한테 줘. 이러면서 결국 최혜국 대우 조건, 최고로 외국과 다른 나라와 최고로 좋은 조약을 체결한 게 있으면 그 조건 그대로 나도 혜택을 받는다.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 조건이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 조건을 넣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체결했던 무관세와 곡식의 무제한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관세와 방공령을 주는 대신에 최혜국 대우 조건을 규정한 게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수정이다. 그래서 이 청나라와 일본의 어떤 내지통상, 점점 거류지 무역의 폭도 넓어지고 아예 실질적으로 내지통상을 허용해주게 되면서 조선 상인은 타격을 받겠죠. 원래 외국 상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조선 상인도 좀 성장을 했는데 이제 외국 상인, 청나라가 내지 통상 허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이 대리인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선 상인 필요 없어.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직접 하니까 조선 상인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객주 같은 애들은 상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러면서 만든 회사가 대동상회와 장통회사고요. 시전상인은 원래 이 시전상인이라고 독점권을 갖고 있던 애들이죠. 얘네들은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결성을 하고요. 보부상은 해상공국을 만들었다가 이게 독립협회 즈음에 황국협회로 이름이 바뀌고 대한제국 때는 상무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대동상회와 장통회사 특징을 보면 대동상회는 평안도 상인자본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고 대동강 연상되죠. 대동상회에서. 그래서 대동강이 뭐예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에요. 그래서 대동상회에서 대동강을 연상하셔서 아 이거는 평양에 있었지. 그리고 장통회사는 소재지가 서울이었는데 장통교라고 청계천 인근에 있는 다리예요. 이 청계천 인근에 있는 장통교 부근에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회사가 장통회사예요. 그래서 아 평양에 하나 서울에 하나가 있구나. 남북의 수도잖아요. 평양과 서울은. 그래서 이 평양과 서울에 객주가 만든 상회사가 바로 대동상회와 장통회사다. 이 대동상회와 장통회사가 만들어진 게 1883년이에요. 1883년이 어떤 해냐? 80년에 우리나라 개화정책 시작하죠. 그러면서 81년에 별기군을 만들어요. 국방력이 처음에는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식군대에 우대를 해주니까 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안되겠다. 군대가 아닌 그 밖에 문화, 일반적인 문화 파트에서 개화정책을 시행해야겠다. 이러면서 83년부터는 문화 파트 관련해서 언교산에 대한 개화 정책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언하면 언론 관련해서 한성승보가 만들어지고요. 83년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원산학사가 83년에 만들어지고요. 산업, 상업, 회사 관련해서는 대동상회가 8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3년은 그런 의미가 있는 해고 그 83년에 대동상회도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대동상회 장통회사는 객주가 만든 회사들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특징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대동상회 하면 대동강 연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장통회사는 장통교 연상하셔서 청계천 부근에 있는 다리 장통교 해서 이 장통교도 이것도 물과 연관이 있잖아요. 다리니까. 그래서 객주가 원래 포구 그러니까 물가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이에요. 이 객주가 만든 회사라서 이 회사들 어디에 위치해 있냐? 물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상에, 대동강에, 장통교는, 청계천에,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는 회사 이름에 딱 보고, 물과 관련이 있네? 그러면은, 물가에서 포구에서 활동하던 객주가 만든 상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대사를 보면은, 회사 외워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신민회가 만든 회사가 평양자기회사 태극사관이고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백산상회와 이륙양행이 있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일단 대동상회와 장통회사는 물이 연상되기 때문에 명칭에서 물이 연상되면 포구에서 활동하던 객주가 만든 상회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신민회와 임정 관련한 회사는 제가 두 문자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임정 200, 임시정부의 정부 활동이 200점을 맞을 정도로 잘 수행하면, 임정이 200점을 맞을 정도로 잘 수행하면 신민은 삶이 태평하다. 그래서 임정 200, 임정 200에서 임시정부가 관련된 회사는 이륙양행과 백선상해, 임정 200, 신민회는 태평하다 해서 태극성황과 평양자기회사,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본상이 조선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곡물이에요. 1차 산업. 이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막 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곡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곡물 가격은 폭등하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막 방공령을 선포해요. 그 방공령의 대표적인 게 1889년 조병식이 실행한 방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일전쟁 승리 이후 경제적인 침탈을 보면은 일본의 조선시장 지배는 점점 확고해집니다. 왜? 라이벌이었던 청나라를 제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조선시장 지배력은 더 확고해져요. 그러면서 일본이 1890년대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영국산 면직물을 사다가 조선에다 파는 중개무역을 했잖아요. 근데 1890년대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는 이 영국산 면제품을 살 필요가 없이 일본이 지들이 만든 일본산 면제품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산 제품에서 일본산 면제품으로 상품이 대체가 됩니다. 자, 아간 파천 이후에 경제적 침탈은 제가 아예 별도로 뽑아서 했었죠.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두 문자로 이렇게 써요. 러시아가 가져간 이권들은 러시아가 침략한다는 경고의 종소리를 들으니 아분하다. 이렇게 두 문자로 했고, 일본과 미국이 가져간 거는 일부 직원 중에서도 미인이 운전까지도 도맡아 하더라. 일부 직원 중에 미인이 운전까지도 도맡아 하더라. 이렇게 두 문자로 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가져간 건 독단적인 영국은 프랑스의 적. 이렇게 두 문자로 해서 했었죠. 러일전쟁 이후 경제적 침탈을 보면 토지 약탈이 본격화돼요. 그러면서 일제는 군용지 확보 목적으로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를 하는 거죠. 러일전쟁, 전쟁을 수행하려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한반도, 조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땅이 필요한 거야. 군용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는 게 러일전쟁 이후다. 그리고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를 하죠. 이 화폐정리 사업은 다시 뒤에서 할게요.